확실히 9시 구간대는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매수로 포지션 전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낙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0.37%만 빠지고요. 코스닥도 0.09% 하락이어서 1포인트 미만의 하락이라 코스닥은 이제 상승 전환이 임박해 있는 모습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은 기준선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좀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절대 전략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같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업종별 순환매, 그 다음에 업종 내 순환매, 이거에 대한 좀 활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거 2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장 분위기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업종도 순환매가 돌고 업종 내에서의 종목군들도 순환매가 돌고 이 내용을 또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좀 적용이 되고 있는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시장에 대한 좀 장중 변동폭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25포인트 정도의 변동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25포인트의 변동폭이라고 한다면, 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2001대 25포인트의 조정과, 그리고 2760에서의 25포인트 조정은 25포인트라는 거는 똑같은 포인트지만 퍼센테이지로 따지게 되면 훨씬 더 다운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0이라는 코스피 지수에서 움직였을 때의 이 변동폭과 지금의 25포인트의 이 변동폭은 좀 다르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2000일 때 코스피 지수에서 한 10포인트 움직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한 7%?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지금 큰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적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락장을 의미를 한다거나 하락장을 좀 만들어 간다거나 이런 신호는 저는 아직은 우리가 거기서 어떤 그 하락으로 우리가 미리 베팅할 필요는 좀 없다. 이런 관점이고요. 그래서 그 기준 라인으로 좀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는 자리가 272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방 쪽은 계속 열어놓지만 중요한 게 이제 아래쪽의 조정이 나왔었을 때가 겁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아래쪽에서의 어떤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조정을 그냥 앞으로 하락할 거야.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거야.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다 보면 박죽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다 수익 많이 내고 향유할 때, 그죠? 자기 혼자 고집을 피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나한테 시장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시장에 내가 맞춰가는 것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 라인을 저는 2720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게 코스닥 시장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래소 시장보다는 야금야금 좀 전고점을 좀 돌파해주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좀 물건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화끈한 시세가 좀 터지는 주식들도 제법 보이고, 그 다음에 조정 자체도 크지 않고 바로 치고 나가는 주식들이 많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코스닥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바이오 집단과 그 다음에 이제 IT 반도체 집단,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집단에서 이제 떨궈져 나오는 게 이제 헬스케어 정도 볼 수 있겠죠. 헬스케어, 그 다음에 IT 반도체에서 여기에서 이제 좀 같이 연동되는 조금 약간 순환매가 좀 한두 박자 좀 이어서 나오고 있는 섹터가 저는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된 또는 이제 뭐 컨텐츠 정도? 이 정도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종별 순환매와 업종 내 순환매가 좀 활발히 되는데 이게 코스피 시장에서보다는 좀 코스닥 쪽에서 먹을 게 상대적으로 더 많지 않나. 이번 12월 말로 가는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바이오 제약 내에서도 업종 내 순환매를 노리는 전략이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IT 반도체에서도 업종 내 순환매를 노리는 전략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달에서 이제 1월 달 같은 경우는 5G에 대해서는 다른 섹터들과는 좀 다르게 좀 비중 확대 전략을 계속 가져가는 전략이 유리하다. 내년도에 가장 기대 수익이 높은 게 저는 5G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추세 대응할 수 있는 집단과 그 다음에 좀 트레이딩에 좀 대상이 될 수 있는 쪽을 이렇게 좀 기준을 잡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전략은 뭐 한 줄 키워드는
업종별 순환매와 업종 내 순환매 활발 2탄으로 이체를 해드렸지만 이제 전략적인 부분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 주도주 사이에서의 어떤 좀 밸런스를 맞춰보자, 균형을 좀 맞춰보자 이런 좀 전략. 그래서 주도주 밸런스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주도주 사이에서 밸런스를 맞추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제가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이 지금 조금 더 먹을 자리가 좀 많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런데 주도주 밸런스 전략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지금 살 거냐, 하이닉스를 지금 살 거냐, 강하기는 하는데 SK하이닉스가 11만 4천원에서 이제 5천원 정도를 계속 기준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제가 초왕대 밸류 74,500원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요거 이상 넘어가면 새로운 밸류 쳐주는 거지만 이게 단기 고점 됐을 때 골치 아플 수가 있다. 근데 주도주는 지금 얘네들이 유지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주는 유지를 해주고 있으니까 얘네들보다는 어쨌거나 업종 내에서 순환매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지는 시장이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렇게 유지가 되면 IT 반도체 섹터 내에서 우리가 공략해 줄 수 있는 주식을 하자 이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지난주에 사고 싶었는데 못 샀단 말이에요. 가격 조정이 안 나와서. 그럼 이번 주에 가격 조정 기다려 보는 거죠. 근데 직전 고점까지는 아직 거리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번 주에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반도체가 치고 가는 기간 동안에 OLED 관련된 주식들은 시세가 안 터졌습니다. ICD 같은 주식은 이제 막 불이 붙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IT 반도체 섹터에 이제 불이 붙기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도체가 가니까 OLED가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단순한 어떤 자금의 흐름인데, 여기에 이제 제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게 삼성전자가 그동안 UTG 같은 뭐 스마트폰, 폴더블폰 관련된 부분을 캐파를 확대하기 위해서 자체 UTG 같은 걸 확대를 하면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한테 역량을 쏟아줄 거를 자기 스스로 좀 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포기했잖아요. 자체적인 UTG를 포기했잖아요. 그러면서 SDC,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으로 힘을 다시 쏟아주는 형태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SDC에 의존하는 OLED 관련된 섹터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동안에 억눌렀던 주가 할인 요소들이 다운되는 거죠. 본질적인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밸류가 부담이 안 되니까 똑같은 주도주 내에서 내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 대응을 하고 신규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니까 못 사지만 ICD 같은 주식은 살 수 있다 이거죠. 이제 막 시세의 어떤 그 출발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내가 반도체를 하는 데 있어서 대장으로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원익 QNC 이런 애들은 지금 신고가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K시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나서 신고가를 갔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다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대응이 가능하지만 신규로 진입하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IT 반도체 섹터가 어쨌거나 쌍두마차 전략으로 주도주를 유지를 해주고 있으니 이쪽 내에서 업종 내 순환매를 노리는 타켓을 OLED 디스플레이 쪽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 본질적인 부분이 완전히 개선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비중 확대 전략은 제시를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개선되는 부분이 나오니까 순환매 정도로 여러분들 일정 물량이 돼선 가능하겠다라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이 이번 주에 좀 뭐 쉬는 흐름이 나왔었을 때 ICD나 덕산 네오룩스 그동안 SDC한테 기대했었었는데 SDC가 삼성전자로부터 자체 역량을 키우면서 상대적으로 이쪽 관련된 OLED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약간 할인 요소가 그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개선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 다시 캐파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자체적인 UTG와 관련된 부분을 포기하고 SDC한테 의존한다는 얘기는 SDC에 납품하는 거기에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에 대한 주가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ICD나 덕산 네오룩스나 BH 같은 주식들이 이제 다시 반등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주도 섹터 내에서의 밸런스 전략의 어떤 하나의 어떤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바이오제약에서 가장 좀 핫한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셀트리온이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올해 가장 핫했던 섹터들 가운데서 이제 대표적인 섹터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녹십자 같은 경우, 그죠? 그 다음에 뭐 SK 케미칼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형주 가운데서 가장 화끈한 시세를 올해 보여줬던 섹터잖아요. 자, 이들 주식은 이미 시세가 많이 터졌어요. 이제 시세가 많이 터졌는데 그렇다고 부정하기에는 이쪽으로 자금이 계속 들어와요.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어쨌거나 이쪽 섹터가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바이오 제약이 IT 반도체와 같이 쌍두마차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런 주식을 신규로 진입하기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호재가 나왔을 때 호재 나와서 확 밀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바이오 제약이 주도주는 계속 유지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계속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는 있는데 얘네들 안에서도 이걸 구성하고 있는 IT 반도체 내에서도 오버슈팅 되는 주식들이 있고 테마로 올라간 애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단순 기대감을 올라간 애들이 있고 실제로 기술 이전이 되거나 또는 코로나19 관련된 치료적 효과가 있어서 올라간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나눠야 되는데 이런 애들에 대한 기본적인 포인트가 밸류 부담이 없어야 되는 거고 시세의 어떤 출발 자리에 있는 섹터들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 키워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업체들이 나타나야 된다. 저는 이게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바이오 시밀러나 mRNA에서 나와야 된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밀러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셀트리온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대형주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좀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움직이고 있는 주식들 보면은 최근 들어서 삼천당 제약 같은 주식들 움직이죠. 삼천당 제약 같은 주식들. 그죠?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 쪽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추가를 하거나 그동안 좀 시장에서 바이오 제약의 시세가 터졌었을 때 오랜 기간 동안 갇혀 있었던 주식들.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으로 메꿨었던 거죠. 예를 들면 네오케안 바이오 같은 주식들도 최근 들어 시세가 움직이는데 다른 바이오 주식들 막 신고가 갈 때 기간 조정으로만 갔었다 이거예요. 그죠? 이런 주식이 새로운 사업을 추가를 하거나 내년도에 JP모건 컨퍼런스 콜에 참여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또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 내에서도 주도주긴 주도주지만 상대적으로 좀 밸류 부담이 없는 쪽으로 공략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또는 가격 조정이 나온 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유한양이 여러분들 추천했었잖아요. 그래서 유한양이 같은 주식이 이제 시세 출발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한올 바이오파마 자가 면역 시작 관련된 이런 업체들이 공략 대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똑같은 RNA라고 하더라도 저는 올릭스가 훨씬 더 이번 구간의 베이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릭스 같은 이런 업체들 이런 주식들을 좀 여러분들이 선별 접근하는 것이 이번 구간에 저는 필요하다. 그리고 바이오 제약에서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이제 기간 조정을 이번 달에 이제 뭐 보였을 때는 뭐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같이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뭐 올해 말이 나온다거나 만약에 내년도 상반기에 나오는 흐름이 나오면 시밀러 관련된 섹터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제가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